군산 하수관거 전수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수관에 CCTV를 넣어 구석구석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14명으로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114km 공사 구간을 모두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공동조사단이 5.9km 구간을 조사한 결과 137곳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 수사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전수조사에 나섰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계약자인 군산시가 직접 시공사를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 하수관거 BTR 사업은 716억 원을 들여 기존의 하수관로를 우수관으로 사용하고 오수관을 새로 설치하는 민자 사업입니다. 부실 시공 여부를 놓고 2차례 고발이 있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하면서 몇 년째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전수조사로 의혹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사비 부풀리기와 허위 부실 공사 의혹이 드러난 군산시 하수관거 BTL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최근 민관 공동조사단이 전수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군산시의 서동환 의원 모시고 심도 있는 이야기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일단은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BTL 하수관거 좀 용어가 낯설거든요. 무슨 사업이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들을까요? 예, 이제 BTL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건설을 해서 이걸 시에다가 그 지자체에다가 이것을 관리 이전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는 그걸 다시 그 사업자한테 위탁 운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이 BTL 사업을 하수관거 사업으로 했고요. 총 한 114km 되는 거리를 약 710억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한 42개월간에 거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71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원금과 이자가 연간 약 80억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운영을 하는 운영사한테 운영비로 주는 게 약 1년에 18억 정도. 그래서 98억 정도가 매년 지출이 되고요. 20년 위탁이기 때문에 20년 따지면은 1960억, 약 2천억 정도가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BTL 사업이 사실 뭐 쉬운 말로 말하자면 장기 렌탈 사업 정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 2016년 이후에는 다 이런 BTL 사업들이 지자체 재정 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지자체 재정 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됐고요. 2016년도에 사실 환경부에서 BTL 사업으로 그 하수관거 사업을 하지 않겠다 했던 이유가 사실 군산이 표본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하수관거 사업은 하수관이 노후화돼서 새로 까는 건가요? 아니면 왜 하는 건가요? 이것은요, 그 새로 까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이게 그 하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혼합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천이 오염이 되고 또 토양이 오염이 되고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로 사실 이것을 접근을 했고 그래서 우수는 말 그대로 우수관로만 통해서 빗물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하천을 흘러가는 거고 오수는 집에서 쓰는 화장실 그리고 뭐 그 생활하수 이런 것들은 이제 오수로 분류가 돼서 오수관만을 통해서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땅 속에 묻혀 있는 거다 보니까 뭐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까? 12년도 초에 그 민원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이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안 났는데 왜 났지 하면서 보니까 공사한 이후에 나서 그 사업장 마당에 있는 그 오수정화조 매뉴얼을 열어보니까 원래 매뉴얼에는 그 오수를 분유를 다 수거를 하고 물로 세척을 하고 그리고 흙매음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자들이 그걸 오수를 그대로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오수가 완전 이제 썩을 대로 썩어서 이 관을 통해서 사업장 그 배수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역류가 돼서 냄새가 진동을 해서 사업을 못해.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민원인이 이제 국민권익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고 국민권익에서는 그러면은 샘플 조사를 해봐라. 해보니까 그때 당시 한 30%가 넘게 부실, 하자로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수 명령이 떨어졌던 거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보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실공사, 아니 부실공사를 넘어서 사기공사라고 저 같은 일반 시민이 봐도 이건 너무나 명확한 증거인데 그것을 관계 공무원이나 검찰마저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납득이 안 되거든요. 검찰에서 이제 이번 그 올해 3월달에도 이제 그 무혐의로 네. 그 혐의 없음을 내렸는데요. 네. 검찰이 지금 3번의 무혐의 내린 걸 보면은 네. 다 증거 불충분이거든요. 증거 불충분인데 그 검찰이 말한 증거 불충분은 뭐냐면은 민원인의 중심에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네. 사업자들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번에 3월 달에 난 그 무혐의 처분도 이번에는 민원인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군산시에서 예산을 3억이나 들여서 민관 공동조사단 전문가까지 포함한 공동조사단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시행사, 시공사, 운영사까지 다 들어와서 9명이 구성돼서 공동조사단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보시는 지금 보고서가 저희가 8개월 동안에 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속에는 저희가 114kg 중에 5.9kg에 대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걸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민원인의 하나의 주장으로만 받아들여서 인용을 하고 그 시행사, 시공사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명명백백한 그런 그 증거 자료 그리고 수년간에 걸쳐서 축적된 자료이니 사실적으로 신뢰할 만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제대로 지금 봐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그 시공사하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무슨 결탁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의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검찰에서 어쨌든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 사업자, 그러니까 시행업체, 시공사의 말을 변명을 들어줬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부실공사나 부풀리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길래 그걸 들어준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 보고서를 냈잖아요. 네. 저하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그 조사단원하고 이틀에 거쳐서 약 5시간 동안 다시 조사를 또 받았어요.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수사관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저희가 책자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다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들 말만 듣지 말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있을 거 아니야. 대학 교수도 있고 뭐 더 전문가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분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이 작성한 자료를 한번 검토하게 해줘라. 그러면 그분들은 바로 알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검찰이 이제 무혐의를 내렸거든요. 자, 이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이 광고가 지금 어떻게 보이나요? 그 좀 비슷하게 보이나요? 아니면 새 거하고 그 좀 오래된 광고처럼 보이나요? 지금 비슷하게 보이는 비슷하게 보이죠? 예, 비슷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지금 여기 작은 글씨로 돼 있지만은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2019년도 1월 31일 저희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2011년도 1월 5일 그때 준공 막 하기 전에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노후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진 하나 똑같았는데요. 이제 이것은 그 레진관, 공사하기 새 관입니다. 원래 이렇게 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와, 저렇게 다르네. 근데 지금 2011년도 1월 5일에 촬영한 사진이 과연 이 사진하고 맞냐라는 거죠. 여기는 신설관로가 아니라 기존 관로를 신설관로로 속인 거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실제로 피의자를 불러서 이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을 당신들의 의견을 입장을 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업체에서 가령 우리는 제대로 시공을 했는데 뭐 그림만 잘못 도면만 잘못 그린 거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뭐 빼먹고 깜빡했다든지 뭐 실수를 한 거라든지 뭐라고 입장을 밝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체는 뭐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까? 사진이 이 관련된 공사 라인의 사진이 수십 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공사 사진이 이 사진 한 장밖에 없어요. 예. 이것도 사실 사진을 안 주다가 네. 민원인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네. 시공사에서 깜빡하고 준 것 같아요. 이거 6km짜리 조사 결과 보고서 열심히 만드셨는데 네. 이번에도 안 받아줬다고 하니 혹시 114km 전수조사에서 보고서 이렇게 만들어 갖다 줘도 안 먹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동안에 그 전임 시장 때 이걸 국민권익에서 전수조사라고 내려왔었거든요, 명령이. 예. 내렸는데 그때 계속 안 했었어요. 네. 전임 시장이. 안타가 이제 시장이 바뀌고 나서 신임 시장이 이것은 우리 군산시에서 꼭 풀고 털고 갈 거다 해가지고 사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했고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왜 이거 이렇게 수사를 미진하게 하냐 이렇게 하니까 검찰의 변명은 뭐냐면은 이것은 제3자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으면은 그 고발을 한 사람의 주장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발을 당한 사람이 우리는 그 공사를 했다. 증거는 없지만 공사했다 하면은 검찰이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하면은 더 이상 수사를 진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발은. 네. 근데 고소를 하게 군산 씨가 이제 당사자잖아요. 네. 당사자는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데 고소를 하게 되면은 지금 시공사에서 공사했는데 사진이 없다. 이렇게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소는 자기들이 공사했다는 것들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을 안 보이면은 이제 공사 안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정당하게 했었다고 하는 그런 입증을 갖다가 시공사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지금 도대체 어떻게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공동조사단도 조사를 할 때 한결같이 했던 얘기. 그리고 저희가 한 7년, 8년 동안 이것을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도 하고 막 계속 시에다 그 항의 공문도 보내고 경찰서 방문돼서 고발도 하고 막 했으면서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공사를 했고 당당하다면은 다 밝혀줘라. 그러니까요. 다 밝혀주면은 더 이상 여기 민원적이 않을 거 아니냐. 당신들이 민원적이 한 내용에 대해서 안 밝혀주니까 법적으로 갖춰야 될 서류조차도 없다라고 지금 하니까 정말 계속 답답한 의혹이 일이에요, 생기고 여기에 고발이 되고 그런 거 아니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료들이 없는 겁니다. 군산시가 어쨌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향후에는 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일 그렇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 좀 이제 지역의 언론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있는 그대로 좀 보도를 해주면은 시민들의 이해도 덮고 좀 그럴 건데 지역의 언론들이 이번에도 공동조사를 한다고 또 5억을 세웠잖아요. 5억을 세웠는데 이게 뭐 누구를 위한 공동조사냐 하면서 또 그 반대적인 입장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조사를 할 때 제가 전에 조사했던 그 조사 단장이니까 그럼 저를 인터뷰를 해서 이 왜 또 5억이나 들여서 조사가 왜 필요한지 그런 걸 좀 물어보고 해서 좀 기사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인터뷰를 전혀 하지 않고 사업자의 입장만 이제 대변하는. 그래서 이 문제가 9년 동안 끌어온 것은 군산시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지역 언론조차도 그 토 세력들을 이렇게 두둔해주는 그 보도가 또 한몫을 했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2014년에는 뭐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그렇죠. 집중적으로 보도 많이 하지 않았나요? 공중파에서 사실 보도를 해서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이슈화 돼서 해왔지 지역 신문들은 거의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보도를 않고 외면했었어요. 네. 예. 담당 공무원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검찰은 다른 데로 이동돼 버리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만약에 이제 사실이 밝혀지면 담당 공무원이나 어떤 책임자 처벌이 정말 반드시 본보기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산시에 주문했던 게 예. 이번에 이제 군산시에 고소를 해서 네. 이게 이제 명명백백히 잘못된 것이 밝혀졌다. 예. 그러면은 이 하수관 BTL 사업을 지금까지 2012년부터 네. 지금까지 여기에 관련된 뭐 국장, 네. 과장, 네. 뭐 계장 그분들한테도 전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10년 전부터 그분들이 계셨을 때부터 문제제기 했던 내용이고 그 내용들 저희가 밝혀나가고 있는데 그 문제들이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부실의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그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말씀 듣고 보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새는 집에 새를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날 속였다라고 고소만 해놓고 그리고 9년 동안 월세는 계속 주고 있었단 말이죠. 뭐 하자보수 요구도 하지도 않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고 고발을 하는 거지 지켜보고 있다가 고발해서 무혐의 나오면 또 기다리면서 계속 비 맞고 있고 네. 그렇게 세금이 맞아요. 줄줄 샜다는 게 참 이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번에 전수조사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서 군산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주소지와 지역 화폐에 따라서 사용처와 구매 업종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례로 전주시와 완주군, 고창군은 도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 시군은 해당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정책인 만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